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의 마지막 거래 금요일 당잠사와 활기차게 하루를 여셔야죠. 오늘 거의 당잠사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차 공격 걱정을 덜어도 될까요? 보통 FOMC 당일에 상승을 하더라도 시간차 공격이라고 해서 찬찬히 다시 그 문구를 보니 우호적인 건 아니야 하면서 그 다음에 급락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이틀 연속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상승세를 연결시키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다우 지수가 약하긴 했습니다. 간밤 다우 지수만 약간 밀린 마이너스 0.11%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시장 상승할 때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작년에 시장 지수가 막 빠지고 있을 때 신고가가 나왔었던 에너지 섹터, 헬스케어 섹터, 최근 들어서 이들의 부침이 나타나고 있고 작년에 시장 빠질 때 더 많이 밀렸었던 성장 섹터, 빅테크 등의 중심의 강세가 최근 두드러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그 흐름이 나온 거고요. 다우지수가 아무래도 이제 에너지 섹터 등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소폭 밀리긴 했습니다만 간밤 빅테크 성장주의 질주, 폭풍 질주라고 할 만큼의 강세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는 3% 넘게 올랐습니다. 어제 FOMC 내용들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한 줄로 제목으로 달아봤는데 물가가 연준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안도감. 이게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안도감이 이틀 연속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물론 사실은 그 파월 의장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보면 매파적인 발언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완전한 비둘기만은 아니었던 코멘트이지만 연준의 그 발언을 시장은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힌트가 사실은 이제 금리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희망 회로를 돌릴 만한 부분이 좀 나오기는 했었죠. 그래서 현실보다는 인식의 변화 바탕으로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제 정리해드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의 상승 동력 가운데 큰 부분, 간밤, 메타가 정말 큰 힘을 실어줬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메타의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이제 정규장에 더 크게 반영이 됐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광고도 생각보다 좋았고 자사주 매입도 통 크게 하면서 정규장에서는 23%의 폭등이 나오자 장마치고 이제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고 애플 이들 종목 이제 빅테크 줄줄이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메타처럼 잘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빅테크가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시간 외거래에선 다른 모습이에요.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이전에 유럽 쪽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서 사실은 FOMC 플러스 유럽과 영국의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컬래버레이션이 잘 됐었던 하루이기 때문에 이 점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프랑스 깍지수 1% 넘게 올랐고 독일 닥스 지수는 2%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미국 이어서 유럽과 영국 통화정책 회의의 결과 발표가 이날 나왔었는데요. 둘 다 50bp 인상 똑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도 조절 기대감이 슬며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성명서 문구에 보면 원래는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강하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그 문구가 있었는데 이게 쓱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음이나 다다음 정도에는 금리 덜 올리겠지 아니면 동결하겠지 이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도 빅스텝 밟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습니다만 환율의 반응 보실까요? 이 환율 보시면 그 달러 인덱스가 상대적으로 강했고 유로화나 파운드화는 달러에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기보다는 금리 앞으로 좀 적게 올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단 환율상으로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ECB의 매파에 대한 그 스탠스를 이미 그 전에 반영을 시켰다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환율상 분위기가 그랬고요. 또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캐나다 쪽의 움직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월 26일 당잠사에서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이때 25bp 인상을 하고 나서 향후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각종
월가에서는 이제 캐나다가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 중단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7월 달에 미국도 못한 100bp 금리 인상을 캐나다가 단행하면서 그 선진국 중에서 그 어느 국가보다 강하고 빠르게 긴축을 했던 국가입니다. 먼저 이렇게 동결을 하면 다른 선진국도 따라서 그렇게 하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실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은 장중에 시장의 열기를 시간 외거래에서 식히고 있는 빅테크의 흐름입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이번 실적이 잘 나오면 가이던스가 부진하든지 아니면 이번 실적도 예상보다 부진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거의 대부분에 해당이 됐고요. 장중에 이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애플도 지금 시간 외거래에서 하락 전환이 되고 있고, 구글, 아마존, 반도체 기업 퀄컴도 시간외 거래에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동차 분위기 우리나라도 좀 나쁘진 않았는데 포드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생기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포드도 6% 급락인데 뭐 테슬라나 GM 같은 기업들도 1% 넘는 약세 흐름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에 대해서 변동성 어느 정도 열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드실 것 같아서 오늘은 국내 이슈 볼 때 양방향으로 볼 수 있는 아이디어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간밤 골드만삭스에서 신흥국 증시 전망 상향 보고서를 냈기 때문에 이 점 먼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근거죠. 중국 국경 재개와 유럽 성장 전망, 생각했던 것보다 그 최악은 아닐 것이다, 개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완화,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파월 의장의 입에서 다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이게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이 세 가지의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건 선진국보다는 신흥국이라고 봤습니다. 보시면 이 MSCI 이 이머징 마켓 지수 목표치를 약 10% 가까이 높여 잡았고요. 특히 이제 국가별로 보면 드라마틱하게 나온 쪽이 메인랜드 차이나라고 해서 중국 본토 증시에 대해서 16% 플러스 이쪽으로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 15%입니다. 아시아권에서는 한국과 이 중국에 대해서 뷰를 굉장히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눈높이를 더 떨어뜨렸고요. 유럽도 올리긴 했는데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 밖에 신흥국에서 크게 상향 조정된 국가는 튀르키예 정도인데, 일단 아시아 쪽에 집중도가 높은 만큼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다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특히 이 중에서도 한국을 유독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많이 올랐는데 충분히 아직도 한국은 매력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관점에서 뭐 실적이나 반도체 이게 우려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것보다는 매크로 관점이 더 중요하다면서 환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환율이라고 하면 달러의 약세일 텐데 그 달러의 약세 수혜는 유럽도 아니고 상품도 아니고 다른 국가도 아니고 한국이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중국 레버리지 높다는 점 알고 계실 거고요. 근데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죠. 작년 12월 5일에 당잠사에서 각종 IB 입을 모아서 한국에 대해서 긍정평가를 내고 있다는 점 이미 뭐 체크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때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 스탠리 모두 한국에 대한 코스피, 눈높이를 상향 조정을 아주 대폭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UBS, 도이체방크, 소시에테 제네랄 등 모두 한국이 지금 투자하기에 리바운드 국가 가운데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여러 가지였는데 이때도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계 IB에서 그 당시에 같이 썼었던 종목 픽은 요즘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을까? 리뷰 차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12월 26일 당잠사 화면 내용이고 미국의 3대 투자은행이 골랐던 종목들 쭉 보시면 형광펜으로 제가 칠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익률 기준으로 플러스가 난 기업들인데요. 자,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쪽이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 쪽이 많네요. 그렇죠? 근데 이 중에서도 특히 성장주를 많이 꼽았었던 골드만삭스 쪽에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사실은 이거 레포트 내고 나서 10% 이상 주가가 올랐으니 말 다 했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았던 영향도 있었습니다. 다만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빅테크 기업이 시간 외거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기 관점에서 혹시 조정받는 건 아닌가 하고 불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요. 단기 과열일까에 대한 부분에 참고할 만한 자료가 좀 있습니다. 반도체의 수익률이요. 지수보다 한 5%포인트 아웃퍼폼 했을 때 그 다음에 좀 흔들릴 그런 때에 선방했었던 업종이 무엇인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수보다 반도체가 약간 더 흔들렸을 때 단기 관점으로 쏠렸던 업종들, 긍정적인 아웃퍼폼 보였던 업종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네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기계와 화학, 에너지 등의 시클리컬이 많았고요. IT 가전이 그 다음인데 IT 가전 안에는 2차 전지 배터리가 압도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KB증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는가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가 주춤했을 때 단기로 상승 탄력이 이동하는 업종, 앞서 말씀드린 경기 민감 섹터 3곳, 그리고 IT 가전은 특히 2차 전지가 좀 많습니다. 여기에 최근 키워드는 아무래도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 상승 속도가 주가 상승을 받쳐주는 종목이라는 필터를 끼웠을 때 귀결되는 종목이 무엇인가. KB증권에선 크게 3가지 업종으로 종목을 쭉 나열을 했는데요. 화학, 에너지 쪽도 요즘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포스코 케미칼을 비롯해서 에코프로 등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여기에 많이 포함이 돼 있고요. 기계 쪽은 효성중공업과 LS, 현대로템, 현대일렉트릭이 꼽혔습니다. IT 가전은 보시는 것처럼 LG전자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반도체, 배터리, 소재 장비 쪽이라는 점 참고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기계 쪽 특히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어제도 심상치 않아서 그 점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올 투자증권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아주 좋았고 더 좋아질 예정이라고요. 자, 보시면 어제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흑자 전환이 드라마틱하게 나왔다는 점도 눈에 띄었고 해외 수주가 눈에 띌 만큼 많이 지금 포진이 돼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액과 이익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게 발표를 했고요. OP 마진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보다 좀 많았는데 이게 기억하실 겁니다. 포스코 침수 피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침수 피해를 위해서 충당금을 쌓았는데 그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고 OP 마진을 다시 계산하면 무려 9.4%가 됩니다. 이익을 굉장히 많이 챙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각종 이제 증권사에서 입을 모아서 보는 키포인트는 거의 이쪽으로 기결이 되는데요. 북미와 중동 호조 앞으로 지속될 것이고 향후 캐파 증설 기대가 되고 GE와 해상풍력 구체화도 기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변압기나 선박용 제품 등의 이 매출단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와 맞물린 부분이 많다라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지금 현대일렉트릭과 한화 그룹주 가운데 효성중공업 이 두 종목이 고용량의 변압기 기업이라 그러면 소형 변압기에는 재룡전기가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요즘 수급이 좀 심상치가 않아서 다음 주에 이 실적을 이어서 같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까도 한 가지의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